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사용해본 렌즈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그러니까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렌즈가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꼽은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고,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라든지 정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제 개인적인 그런 느낌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렌즈들을 할 거냐 이러면은 24mm 단렌즈, 그리고 50mm 단렌즈, 그 다음에 85mm 단렌즈,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계력이죠. 2470 가장 표준적인 줌 렌즈, 그 다음에 135mm 렌즈, 이렇게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골랐고 왜 이 렌즈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24mm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슨 렌즈냐 이러면은 여기 보이시는 보시면은 여러가지 렌즈가 있는데 여기 달려있는 요 렌즈예요. 요 렌즈. 이 렌즈를 왜 꼽았냐 이러면은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90년대 나온 렌즈예요. 90년대 나온 렌즈 중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화질도 이때 당시에 다른 어떤 회사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훌륭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렌즈를 펜탁스를 쓸 때 굉장히 오래 사용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이 렌즈가 그때 당시에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펜탁스 렌즈, 당시에 이 렌즈 각이 은색이었거든요. 은색에다가 이제 펜탁스 이렇게 써 있는 건데, 그것만 이제 찾아가지고 둘러서 우리나라 딱 한 군데 있는 데서 발견을 했는데, 그 가게가 종로쯤 어디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튼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보자마자 이거 얼마예요? 이러니까 아저씨가 왜 사게요? 이러니까 가격 보고요. 이러니까 이거 하도 안 팔려갖고 이것이 자기 재고 때문에 죽겠다고, 얼마 낼 수 있냐 이래갖고 내가 저 학생이라 돈도 없고 뭐 이렇게 궁시렁궁시렁하니까 그러면은 아주 싸게 그냥 자기 받은 거에서 더 까서 주겠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싸게 신품을 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제가 이 렌즈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렌즈를 실제 구입해서 사용을 해보니까는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이 후드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걸 대충 만드는 데도 있고 그냥 폼만 잡는 데도 있는데, 당시에 이제 굉장히 앞서가는 기업들만 이제 선택하는 꽃무늬 후드가 있죠. 이게 화각이 네모나잖아요. 이게 원뿔에서 화각 네모난 걸로 자르면은 이 꽃무늬가 나오는데, 이런 꽃무늬 형태를 채택한 것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이 후드 안쪽으로 벨벳 처리가 잘 돼가지고 정확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반사가 덜 되는 까실까실한 그런 천 느낌 있죠. 그걸로 처리가 잘 돼가지고 후드 만듦새도 굉장히 좋고, 또 이게 매뉴얼 포커스랑 오토 포커스를 왔다 갔다 할 때도 지금 나오는 렌즈 중에서 몇 군데서 쓰는 것 같은데, 링을 앞뒤로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탁 밀면은 오토 포커스고 뒤로 딱 당기면은 이제 수동 포커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즘 많이 쓰는 스위치 방식, 여기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거 오토 포커스랑 매뉴얼을 전환도 빠르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좋았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시대 때 렌즈처럼 이제 조리개 링도 당연히 달려있죠. 그리고 나서 이 렌즈가 결코 이제 크다란 아주 큰 렌즈가 아니에요. 큰 렌즈가 아니고 굉장히 작으면서도 f2를 유지를 하고, 물론 요즘은 1.4가 많이 나오지만은 당시에는 이제 2만 해도 24mm급에서는 나름 고급 렌즈에 들어갔고, 그것과 더불어서 가장 놀라운 점은 이제 사진의 화질이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화질 하나는 지금 봐도 다른 요즘 나오는 최신형 렌즈에 별로 꿀리지 않는 그런 굉장한 렌즈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펜탁스 마운트를 쓰시는 분들은 이 렌즈가 이제 구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펜탁스 마운트를 지금 디지털 카메라로 쓰고 있다면은 이 렌즈를 꼭 다시 한번 사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요즘 렌즈랑 비교를 해보면서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것들이 맞는지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필수 렌즈 중에 하나인 50mm가 있어요. 이 50mm가 있는데, 최근 이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 50mm의 원탑 최고는 시그마 아트 50 1.4 그 렌즈였다. 이 렌즈가 나오면서 이제 시그마의 아트 라인이 본격적으로 살아났었죠. 물론 제일 처음에 이제 30mm인가 35mm가 먼저 나왔지만은, 그게 이제 약간의 간복이라면은 이제 그 본격적으로 마음먹고 제대로 된 이제 고화질 렌즈를 시그마에서 만들기 시작한 게 이 아트 50mm고, 그만큼 지금 봐도 화질이 전혀 꿀리지 않고, 제가 테스트했던 이런 차트를 보시더라도 요즘 나오는 어떤 50mm와 비교했을 때도 전혀 후달리지 않는다. 화질 하나로만 봤을 때는 이 50mm가 원탑이었죠. 왜 과거형이냐 이러면은 최근에 제가 어마무시한 50mm를 발견을 했습니다. 파라소니에서 나온 50mm 1.4 렌즈예요. 이 렌즈를 써보면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는 게, 이 시그마의 50mm가 이제 완성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파라소니의 50mm를 딱 보면서 와, 이거는 정말 파라소니를 쓴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렌즈를 마운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L 마운트로 나온 게 그게 유일한 단점이고, 그거 말고 그냥 그 화질 자체로만 봤을 때는 제가 봐서 지금까지 써본 50mm 무지하게 많이 써봤거든요. 뭐 그 애기만두라든지 뭐 이렇게 1.8짜리 뭐 각 회사별로 이것저것 뭐 1.4, 1.8 뭐 그리고 나온 거 거의 대부분 다 써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시그마가 다 이겼다고 생각했죠. 지금도 시그마가 그렇게 딸리진 않지만은 거기에서 더 잘 만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게 이 파나소닉의 50mm였습니다. 이 렌즈가 어떻게 생겼느냐?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게 무게랑 크기도 어마무시하지만은 더 어마무시한 거는 가격이에요. 가격이. 그 가격이 원탑인데, 만약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L 마운트를 쓴다 그러면은 이 렌즈 하나 때문이라도 이 L 마운트를 쓸 가치는 충분할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그 시그마 아트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다, 그것도 확실한 차이가 보일 정도로 잘 만들 수 있다라고 그 소름 끼치게 놀라운 그런 성능을 보여준 렌즈입니다. 물론 뭐 작고 가벼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 렌즈가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이게 무게도 1kg 나가고 뭐 크기도 크고 이래가지고 간편하게 이렇게 들고 다닐 건 아니지만은 좋은 화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혹은 L 마운트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 렌즈 하나만이라도 그 가치가 충분하다. 제가 봤을 때는 마운트 가리 해가지고 다른 회사 마운트로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플레인지백도 워낙 그 S1 그 나온 거 그 너무 짧아가지고 마운트 다른 어떤 어댑터가 끼워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딴 카메라에 쓸 수가 없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최고 단점이고, L 마운트다. 이것만 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훌륭한 렌즈가 아닌가. 50mm대에서는 가장 인상적인 렌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인물 렌즈라 그래가지고 뭐 여친 렌즈 이래서 하는 이제 85mm급이 있죠. 이 85mm는 제가 봤을 때 풍경에서 저도 엄청나게 많이 쓰는 그런 화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 뭐 인물 렌즈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사람들이 이게 인물 차량 특히 배경 흐림을 할 때 이런 화각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 85mm의 제가 꼽은 최고는 누구냐 이러면은 바로 시그마 아트 85 1.4입니다. 시그마 쪽을 제가 좋아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이 화질에 몰빵한 그런 아트 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85mm 안 써봤냐? 옛날 거기 만두 있잖아요. 거기 85mm 1.2 캐논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만투가 있죠. 이번 버전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니콘, 캐논 뭐 다른 데서 나온 85mm급은 거의 대부분 다 써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시그마
시그마 85m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 중에 첫 번째가 가격이 쌉니다. 가격이 다른 렌즈들에 비해서 굉장히 싸다. 그래가지고 뭐 특별히 아껴줄 필요도 없고, 이게 그냥 쓰다가 이렇게 뭐 망가지고 이러면은 뭐 버리고 다시 교체하기가 부담이 덜 된다.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마운트를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카메라를 다 둘러가면서 써볼 수가 있고, 이런 모든 이유를 떠나가지고 제가 시그마 85mm를 꼽은 거는 샤프니스, 이 화질 하나가 이제 가장 특출나다, 가장 좋다 이러는 거죠. 물론 뭐 배경 흐림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물론 뭐 만투같이 1.2라든지 더 F값이 더 낮은 그런 렌즈들에 비해 가지고 그럴 수 있지만은 초점이 맞은 부분에 있어서의 샤프니스, 그리고 중앙부랑 주변부의 그 샤프니스 차이, 해상력 차이가 거의 없이 굉장히 평탄한 수준을 보여주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훌륭한 화질을 보여주는 그런 렌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85mm급에서는 이 시그마를 뽑았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회사들에서 이제 85mm 고급형 렌즈를 만드는데, 그 이런 85mm대를 가면은 거의 대부분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이제 취향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저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화질 몰빵형으로 저렴하고 쓰기 편하고 부담 안 되는 이 시그마의 85mm를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2470 계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계력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렇게 어디 간다든지 뭐 이 카메라를 가지고 뭐 작업을 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렌즈이기 때문에 각 브랜드별로 거의 대부분의 계력 그 화각대는 다 써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꼽은 가장 그 기억에 남고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렌즈는 바로 캐논의 이제 9계력입니다. 신계력 말고, 이번에 2버전 나온 거 말고 옛날 월드컵 할 때쯤 나왔던 9계력 있죠. 9계력을 저는 가장 인상적이게 꼽았어요. 왜 이 렌즈를 계력들, 안 그래도 거기 더 좋은 것들 많은데 뭐 화질 같은 경우에는 거기 계력 그 신계력이 얘보다 훨씬 낫죠. 그리고 다양한 다른 회사들에서도 뭐 많은 계력들이 나오고 있죠. 거의 대부분 없는 회사가 없는데 왜 이거를 꼽았느냐 이러면은 당시 2002년 도쯤에서 그 이전에도 줌렌즈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줌렌즈가 많이 있었고 그때는 2470보다는 뭐 2880이니 2885니 뭐 2870이니 뭐 이런 식의 화각대가 많았었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이제 28mm랑 24mm가 차이가 좀 나죠. 70mm랑 80mm 차이보다 24mm랑 28mm 차이가 좀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것처럼 24mm에서 70mm까지 그 화각대,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화각대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제가 느끼기로는 첫 번째로 나왔던 그 이전에 모든 줌렌즈들의 화질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평을 연 그런 렌즈라 가지고 저는 이 렌즈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OD 있죠. OD랑 이 렌즈를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했고, 이 렌즈가 이제 단점이 다들 아시겠지만 내구성이 별로예요. 그 앞에 코 이렇게 줄줄 빠지고 거꾸로 하면 쑥 빠지고 뭔가 이렇게 좀 만듦새가 좀 흘렁하다. 그런 게 이제 좀 굉장히 단점이지만은, 그 단점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샀다가 이제 좀 쓰고 흘렁해지면은 싸게 방출하고, 새로 샀다가 이제 흘렁해지면 방출하고 라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극복이 가능하다. 아무튼 2002년 당시에서 어떤 새로운 줌렌즈라는 어떤 그런, 옛날에 이제 줌렌즈 같은 경우에는 단렌즈랑 화질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데 이 2470 그 캐논에서 나온 9계력 같은 경우에 그거를 뒤엎는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다. 사용 가능할 만한 수준의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렌즈였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해요. 그리고 이 렌즈의 또 뛰어난 점 같은 경우에는 이
후드가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이 후드가 있는데 이 후드가 굉장히 크고 이게 깊은데 이 후드가 이제 움직이질 않고 안에서 이게 그 줌링을 움직이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보통은 이게 70mm 망원 쪽으로 할수록 이게 코가 튀어나오고 광각으로 할수록 코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식인데 얘는 반대로 24mm일 때 앞에 코가 쭉 나오니까는 그 문제를 다 해결을 한 거죠. 그리고 70mm일 때는 쑥 들어가 가지고 이 후드의 그 모든 그 최고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그때 당시에 2002년 당시에 디자인했던 점도 굉장히 뛰어났다. 이게 왜 좋으냐 이러면은 이 후드가 이 요즘 그 신계륵 같은 경우에는 이 후드가 이 그 코 앞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망원으로 쭉 나왔을 때 거꾸로 가방에 푹 집어넣으면은 이게 가방에 꾹 찌그러지면서 이게 좀 안 좋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코가 튀어나오든 말든 그대로 그냥 가방에 거꾸로 이렇게 렌즈가 밑으로 바라보게 쿡 집어넣으면은 그 안전상에 이상이 없이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던 점의 디자인이 굉장히 훌륭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이 광각일 때 렌즈 이게 코가 튀어나오는 디자인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구계륵 특유의 약간의 이렇게 덜 떨어지는 그런 화질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때 당시 기술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단일 렌즈로 사본 렌즈 중에서 가장 많이 사타 팔아본 렌즈가 이 구계륵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신계륵도 써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계륵 종류들을 많이 써봤지만은 그때 2002년 당시에 이 구계륵이 나왔을 때의 그런 임팩트가 지금도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고의 계륵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135mm 화각을 말씀드릴게요. 그 이후에 이제 보통 왜 70, 200을 안 하냐, 트리니티의 거의 뭐 완성형, 그러니까 백통 종류죠. 뭐 그거를 왜 안 하냐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 70에 200의 그 2.8짜리 그 렌즈들은 크게 뭐 이렇게 크게 언급할 만한 그런 어떤 개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떤 회사든지 대체로 다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인상이 남는 것도 없고 특별히 뭐 좋아라 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꼽은 게 135mm 화각이에요. 이 옛날부터 제가 이 135mm 렌즈를 꽤 사서 썼는데 이게 쓰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화각대거든요. 이게 인물을 찍으려면은 왠지 이게 좀 망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피사체랑 거리도 많이 둬야지 되고 이래서 인물 찍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풍경을 찍기에도 화각이 또 너무 좋고 뭐 어떻게 이거를 이제 이런 화각을 안 써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쓰기가 굉장히 애매한 그런 화각이라 가지고 별로 많이 쓰지는 않지만은 옛날부터 90년대부터 제가 이제 135mm 화각을 나오는 대로 족족이 다 사봤거든요. 사봐가지고 써봤는데 이 135mm가 좋은 게 화질 자체가 이 화각대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화질 자체가 전체적으로 덜 떨어지는 그런 종류의 135mm가 잘 없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135mm 같은 경우에는 칼렌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꼽은 이 베스트 135는 최근에 사용해본 소니의 135mm GM 렌즈 금렌즈입니다. 135금이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래도 좋은 135mm대의 화질을 한 단계 더 뛰어 올랐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중심부랑 주변부가 거의 차이 없이 이런 플랫한 이 샤프니스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그런 렌즈였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크기 자체가 이게 작고 생각보다 가볍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어마무시한 이런 그 광학적인 샤프니스 능력을 보여준다. 그 점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꼽은 렌즈는 이제 135mm 렌즈인데 또 하나 써보고 싶은 거는 이거에 이제 대항마가 시그마 135mm가 있죠. 요거를 아직 안 써봐가지고 지금까지 써본 것 중에는 소니가 이제 제 느낌으로 이제 1등을 차지했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이 렌즈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면은 제가 이제 리뷰한 요게 있으니까는 요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더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렌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막 꼽아본 이런 렌즈를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렌즈는 어떤 거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도 읽어보고, 많은 분들도 읽어보면서,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